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오늘 2%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다행입니다. 계엄령이 발표됐고 새벽이죠. 새벽. 야간 시장, 야간 선물 시장이 있습니다. 완전 박살이 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ETF가 있어요. EWY라고 하는데 한국 ETF도 장중에 막 7%, 8%까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환율도 급등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그나마 안정권에 좀 들어왔습니다. 뭐 정치적인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엄령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뭐 물론 이제 그 취소가 됐지만 해제가 된 상태죠. 근데 한국 시장은 조금 거의 좀 큰일이 난 정도. 근데 이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던 게 뭐 다행히 이제 한국은행에서 빠른 조치들이 나왔죠. 유동성 무제한 투입을 2월 달까지 한다고 발표가 나왔고요. 그러면 유동성이 들어옴에 따라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어디 있을까요? 추세를 살리고 있는 기업, 그리고 바이오 기업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유동성이 들어감에 따라서 가장 효과가 빠른 쪽은 바이오일 수밖에 없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바이오 종목군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어쨌든 추세를 살리고 있었던 종목군들, 그리고 간밤에 벌어진 정치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해프닝에도 그래도 시장이 한 2% 정도 빠졌는데 대략 한 2% 내외의 하락 구간만을 보였다는 점, 그러면 바닥 구간은 확인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더 이상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었으면 합니다. 근데 앞으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은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한국 시장에 매매를 한다면, 그 한국 시장에 내가 돈을 넣고 투자를 하고 있다면 추세를 살려내고 있는 종목군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SC 제형 관련된 기술은요, 할로자임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소송에 대한 부분, 특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할로자임이 먼저 한 게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알테오젠 측에서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고, 이 오피셜한 부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머크가 어떤 기업입니까? 머크가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빅파마 기업이에요. 제약사 중에 손에 꼽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머크의 매출 중에서 가장 높이 차지하는 부분이 뭡니까? 키트루다예요. 키트루다 50%를 넘습니다. 머크 총 매출에. 근데 이 키트루다의 특허를 늘리고 싶은 건 너무 이 머크 존재 이 목적화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머크에서 지속적으로 키트루다로 인해서 개발한 이 키트루다의 특허를 늘림으로 인해서 실적이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이게 SC 제형 기술에 달려 있다. 근데 이 선택을 한 것이 머크다. 왜 그럴까요? 특허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제 머크와의 계약을 통해서 알테오젠이 얻게 되는 키트루다 SC만으로의 수익 구조는 연평균 1조 원에 이르고요. 그쵸? 물론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고 키트루다 판매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1조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환율의 차익도 있을 수 있고, 그쵸? 뭐 판매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고정적으로 키트루다의 판매가 머크 총 매출의 50%를 넘나드는 그런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1조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매년 확보가 되는 건 오피셜한 내용이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실적에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자고요. 여기서 플러스 시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ADC입니다. ADC. 그렇죠. ADC, SC로 지금 진행한다는 내용을 11월 초에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하락시키는 부분이 왜 나온 겁니까? 시장이 어려워서요. 그리고 기어코 어렵게 바닥을 잡아놓은 부분을 계엄령으로 인해서, 그렇죠. 오늘 조금 큰 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해프닝으로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뭐 알테오젠 관련된 내용도 있겠지만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어쨌든 간에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한국 시장을 조금씩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한국은행에 대한 빠른 대응이다. 첫 번째, 증시안정펀드의 가동.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미 자금을 또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코로나 때 이미 모아놓은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한국은행은 증시안정펀드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죠, 준비를 해놨다고 일단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원래 있었으니까 오케이. 근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무제한 RP 매입, 물론 기한이 2월 달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제한 RP 매입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유동성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금융권에. RP라는 건 레포 자금입니다. 레포 자금은 초단기 자금이에요. 초단기 자금을 지속적으로 2월 달까지 꾸준하게 공급함으로 인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막겠다는 거예요. 한국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 즉 패닉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패닉의 구간까지 와 있는데 이것보다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까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 시장에 이제 더 이상의 패닉은 없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삼성전자 때문이죠. 그렇죠. 삼성전자 오늘도 53,000원에 뭐 소폭 하락하는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업종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자 내용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2,900부터 그냥 수직으로 떨어졌죠. 500포인트가 그냥 날아갔어요. 그리고 여기 코스닥은 3월 달부터 시작해서 922포인트에서 쭉 떨어져서 600포인트 후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중반 정도 되죠. 668. 그리고 지금 거의 이 저가에 붙여 있습니다. 이만큼 시장이 안 좋았어요. 900포인트에서 6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으면 50% 가까이가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안 좋은 부분이 있었다는 건 어떤 부분 때문이죠? 코스피가 꺾여서예요. 코스피는 왜 꺾였죠? 삼성전자가 꺾여서예요. 삼성전자 왜 꺾였죠? 성장성이 꺾여서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충분히 내려왔을 때 올라가는 건 다음 문제고 언제 바닥을 잡을 거냐? 자산가치 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을 때 코스피는 이미 자산가치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재용 회장의 그쵸 물량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합리적 의심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5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10조 원의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발표가 나왔습니다. 시장에 대한 방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여기서 쭉 올라가서 7만 원 가고 8만 원 가고 9만 원 가고 10만 원 가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5만 원은 지킨다. 무조건. 그러면 어떤 부분이 나오죠? 보세요. 코스피가 안정권, 그렇게 되면 코스닥도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하락하는 구간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코스닥이 이렇게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 과정에서 알테오젠의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쭉 올라갔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주도주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시장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패닉이 오지 않는다면 알테오젠이 이렇게까지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소송 관련돼서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소송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그냥 큰 문제가 아니에요. 머크하고 할로자임 전부 다 미국 기업인데 이 둘에서는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한국 시장만 난리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 대한 영향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소송전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주가 30만 원 전후의 주가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시장이 찍어 누를 수 있는 환경이 이제는 더 이상 조성되지 않고 이런 부분을 한국은행에서 막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2월 달까지. 그게 뭐예요? 무제한 RP 매입이다. 그렇죠?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즉 시장 투매가 나오지 않는 구간을 한국은행에서 직접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뭐 계엄령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너무 좀 어이가 없는데 저는 이 미증시를 좀 많이 거래하는데 이 미증시를 거래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새벽에 이런 저런 내용들을 보는데 그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국 시장에서도 제가 바이오 쪽이나 이 주도주 위주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테오젠의 가격대가 소송 관련해서 내린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 그렇죠? 그냥 거의 다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도 이쪽 구간 30만 원 위에서 가격대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토방이나 그런 데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태초마을 들어간다.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 근데 실적이 나빠야 가는 겁니다. 적자기 때문에 가는 거. 실적이 이미 좋잖아요. 그럼 주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자, 쭉 내려서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참담하지만 여기 12월 4일이죠. 장 마감 구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계엄령 발생 후에 야간 시장의 변동성보다 좋게 마감이 되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지만 해프닝으로 끝날 정도로 시장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1.9%,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1.4% 정도 하락했죠. 그리고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화 조치는 증환펀드 활용, 그리고 2월까지 금융권대에서 구분 없이 RP 매입, 초단기 자금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 실제 발표가 나왔고요.
시장 안정화에 한국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RP 매입은 금융권에서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시장하고 연결지어서 보면 시장의 패닉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공표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 아주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셔야 되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미국처럼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디테일하게 발표가 나왔으면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쪽에서는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바이오가 오늘 대부분 내렸는데 이건 시세에 민감한 어쩔 수 없는 그 등락이라고 보고요. 매수 구간으로 활용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실제 타점 관련돼서는요, 이 내용 보시면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별로 계속 매매를, 추세가 살아있을 때만 매매를 합니다. 이쪽 구간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제가 매매를 못했는데 이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쵸, 매수 타점을 잡을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조선 같이 봐야 되고, 바이오 봐야 되고, 원전 봐야 된다. 근데 이번에 지금 계엄령이 발표가 되고 정권의 동력을 잃는다는 것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오늘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제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원전이 강세를 보인다는 건 한국 정권에 대한, 정권에서 원전을 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보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밀고 있습니다. AI 에너지라고 불리울 만큼. 그리고 저는 원전은 설계하는 쪽은 이제 미국에서, 그리고 공장을 짓는 쪽은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 지금 돌아가는 것처럼, 화장품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죠, 생산과 설계를 다르게 가져가는 이런 부분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왜? SMR의 설계가 어디서 합니까? SMR에서 합니다. SMR이 뭐예요? 뉴스케일 파워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이오 그리고 조선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실시간 타점까지 다 무료로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도주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여기 알테오젠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해야 주도주를 잡을 수 있고 그 주도주를 수익 전환시킬 수 있을지,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 내용을 이해했을 때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충분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항상 주도주를 공략해야 된다는 점, 시장보다 강해야 됩니다. 무조건 종목은. 이런 부분들을 종목 처음에 매수할 때부터 내가 판단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그쵸, 제가 함께 내용 준비를 해놨고 실시간 내용은 소통방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요 번호로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은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 지금 지나갔고 새벽에 참 어이없는 해프닝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시장의 유동성 공급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으니까 한국 시장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바라는 건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 시장의 하락을 멈추고 종목 장세가 열리는 겁니다. 종목 장세가 열렸을 때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바이오 종목군들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올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대하셔도 될 만하고요.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이 내용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말이나 연초까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